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강. 4강 맞습니다. 4강. 계속 비대면 수업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모두 다 힘들지만, 그래도 잘 견뎌서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높은 음자리표와 오선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음계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해드릴까 합니다. 아직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서 음악을 잘 모르실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다시 또 응용을 해서 옛날의 기억을 좀 되살려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저번주에 이제 오선을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오선을 그려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선을 그려드렸는데 높은 음자리표를 그리고 또 낮은 음자리표를 가르쳐드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오선을 벗어난 것을 우리가 덧줄이라고 그래요. 덧줄. 그래서 위덧줄, 위로 벗어난 것을 위덧줄이라고 그러고 아래로 벗어난 것을 아래덧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덧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자, 아래덧줄 하나. 여기가 제가 그림을 좀 그리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음계라는 게 생겨요. 이렇게 음계가. 근데 얘들의 각 명칭이 있어요. 이름이. 얘부터 시작해서 이 도까지 우리가 이걸 1옥타브라고 부르는데 1옥타브에 각 음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라마바사 가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C, D, E, F, G, A, B, C라고 그래요. 영국과 미국은. 근데 이태리 말로는 C, D, E,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죠. 이거를 좀 쓰면 영어로 쓰면 이렇게 C, D, E, F, G, A, B, C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해요. 이거는 영어와 미국권에서 쓰지만 공통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쓰는 용어가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이렇게 도, 레, 미, 파 이렇게 솔, 라, 시, 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쓰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다, 라, 마, 파, 사, 가, 나, 다 이렇게 명칭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아이들에 대한 명칭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음악을 할 때 우리가 코드를 쓸 때 이렇게 써요. C 코드, D 코드, E 코드, F 코드를 쓰고 음계를 얘기할 때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 미, 파 뭐 이렇게 해서 음계를 얘기하고 우리나라 얘기할 때는 뭐 다장조, 라장조, 마장조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명칭이 붙어요. 거기에 또 이렇게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로마 표기법도 써요. 1, 2 이렇게 3 쓰기도 하고 4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굳이 배울 필요는 없고 여기에 또 아라비아 숫자로 1 여기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로도 표기를 해요. 근데 숫자 표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숫자를 써요. 우리는 그냥 다장조, 다라마바사, 가나다. 근데 왜 여기가 그냥 가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 가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가 다가 됐을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음악적인 게 생겼는데 세계적으로 기준음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간에 다 피치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음구를 440Hz 이게 수계기가 뭐냐면 음을 한번 튕겨서 떠는 이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440Hz를 A라고 정하자라고 해서 정하고 나니까 순차적으로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A, B, C 다시 또 내려와서 D, E, F, G 이렇게 정한 거예요. 명칭은. 이것은 그냥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각 음계의 명칭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해하기가 좀 쉽게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후반기 때 끝나는 수업 무렵에 다시 여러분들의 과제를 제가 내드릴 거예요. 그 과제를 잘 보고 일주일 동안 좀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대우중학교 4강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수업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 3강 시간에 배웠던 기본 리듬들 그리고 리듬의 응용 방법들과 그 크래쉬 심벌의 이 리듬에서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같은 이 드럼에 앉아 봤어요. 바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여기다 또 이제 악보를 하나 띄워 드릴 거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습 1, 2, 3번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제가 연습 1번이랑 크래쉬 심벌을 치는 방법을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플로 넘어가서 어플에서 연습 2, 3번 그리고 이제 크래쉬 심벌 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리얼 드럼이랑 요 어플이랑 이제 같이 연계해서 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연습 1번 같은 경우는 자 보게 되면은 마디가 요 보시면은 악보의 사이사이에 중간에 선들이 하나 있어요. 이 선과 선 사이가 우리는 한 마디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 마디. 자, 맨 앞에 같은 경우는 맨 앞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이제 선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맨 앞에는 선이 없어요. 없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맨 앞에도 이제 한 마디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총 연습 1번은 총 8마디가 되게 됩니다. 이 8마디를 쭉 연습을 해볼 건데, 연습 1번 같은 경우는 이 발이 한 번씩 나오는 리듬들이 쭉 나오다가요. 자, 보시면은 네 번째 마디에 발이 두 번 나오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어플에서 쳐서 보여드렸죠. 두 번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또 똑같이 한 번씩 나오다가 여섯 번째에 두 번 나오는 게 하나 또 생기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두 번씩 나오는 게 좀 더 생겨나요. 2, 3번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씩 발이 들어가는 게 더 많아져요. 계속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연결시키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걸 깔끔하게 하려면은 요 연습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연습 1번을 그러면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는가?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리듬 치는 거는 다 알려드렸죠.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보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1번. 자, 연습 1번 같은 경우 마지막에 이제 스네어랑 크래쉬 같이 땅 치고 4분음표로 표기돼 있어요. 거기까지만 딱 치시면 되고요. 연습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어플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크래쉬 심벌의 이용법이라고, 크래쉬 심벌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밑에 이제 글이 뭐 곡 시작 부분이나 필인 다음에 대부분 심벌을 연주한다. 곡에 악센트를 주고자 할 때 심벌을 치게 된다. 크래쉬는 항상 베이스 드럼이나 스네어와 함께 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연습 1번과 2번, 3번, 4번까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연습 3번까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연습 1번 같은 경우는 스네어를 안 쳐요. 치면 이게 또 헷갈려 하니까 이거 좀 편하게 하려고 이제 연습 1번은 크래쉬 심벌과 하이햇 그리고 베이스 드럼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일단 한 마디만 한번 쳐볼게요. 연습 1번. 자, 이번에는 소리 저 위에 숫자 같이 읽으면서 알려드릴게요.
3, 4, 1, 2, 3, 4. 자, 좋아요. 연습 2번은 그거가 그대로 내려온 상태에서 위에 1번이 스네어와 발이 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연습 2번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숫자 같이 세면서 1, 2, 3, 4 1, 2, 3, 4.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연습 2번이 되고요. 연습 3번 같은 경우는 이 크래쉬가 위치가 어딨냐면은 뒷부분에 스네어랑 같이 치게 돼요. 스네어랑 요거를 이제 잘 파악을 하셔요. 스네어랑 같이 치면 요 스네어랑 크래쉬를 같이 이렇게 치게 되는 겁니다. 연습 3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숫자랑 같이 해볼게요. 1, 2, 3, 4 1, 2, 3, 4. 좋습니다. 자, 여기 연습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플리로 보여드리고 앞장에서 했던 연습 2번, 3번 같은 경우도 어플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플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자, 저번이랑 똑같죠? 자, 일단은 연습 2번과 3번 먼저 한번 기본 리듬의 연습 2번, 3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이 좀 두 번 밟는 부분이 좀 많아져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연습 2번부터 한번 좀 볼 건데, 악보 위치가 좀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런 친구들은 2번 우리 3강 있죠. 3강 수업에서 그 설명했던 부분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생각하시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생각이 안 날 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고 와도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연습 2번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바로 쳐드릴게요. 자, 이렇게 연습 2번이 치게 됩니다. 자, 일부러 이걸 좀 느리게 치다 보니까 치기가 좀 더 불편한데 3번은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번 밟는 부위가 좀 많아졌잖아요. 그 부분 잘 확인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손으로 킥을 쳐야 되고요. 오른손으로는 지금 이 오른쪽 끝에 close hi-hat이라고 적혀있죠. 요거 쳐야 되고, 스네어 요것들 잘 확인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빠르게 연습 3번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갈게요. 자, 이렇게 연습 3번이 되게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연습 1, 2, 3번을 이렇게 해봤는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리드미컬하게 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지금 이 핸드폰 요게 이제 살짝 느려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좀 안 나오긴 하는데 요 느낌이 좀 깔끔하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그 부분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와서 연습 4번이죠. 크래쉬 심벌 배웠던데, 예. 자, 잘 보이시죠? 연습 4번을 한번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연습 4번 같은 경우는 4마디짜리고요. 이게 위치가 조금씩 막 변해요. 굉장히 좀 치기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되돌이표가 있는 거는 일단은 생략을 하고 딱 한 번만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크러쉬 심벌 연습 4번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거 칠 때는 크러쉬가, 근데 또 중요한 게 크러쉬가 두 군데가 있어요. 보시면은 왼쪽에도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도 하나 있어요. 이거 어떤 걸 쳐야 되느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요 크래쉬를 칠 때 어때요? 저 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같은 선상에 같이. 근데 지금 킥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왼손으로 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왼손으로 킥을 치려면, 그러면 이제 오른손 손가락밖에 남지가 않죠. 그럼 오른손으로 치기 편한 곳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는 요거, 요 크래쉬가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치시는 게 아마 조금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딱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뭐 여기 왼쪽에 있는 크래쉬가 편하다 싶으면 요걸 치셔도 되는데,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오른손으로 쳐주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은 연습 4번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연습 4번이 끝나게 됩니다. 자, 어때요? 연습 4번은 조금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특히나 이제 두 번째 마디에 세 번째 마디 넘어갈 때가 조금 이제 꼬이는 부분인데, 그 부분만 잘 조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잘 보셨나요? 자, 이제부터 조금 난이도가 이제 생겨나죠. 그리고 이제 어플을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처음에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차근차근 이제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은 숙제가 따로 없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숙제가 있으니까 또 숙제를 잘 기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호중학교 4강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우중 친구 여러분들, 베이스 기타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그 각 우리 프렛의 음계를 같이 좀 살펴보고 1, 2, 3, 4번 줄에 어떻게 음계가 펼쳐져 있는지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면은 1번 줄부터 4번 줄 G, D, A, E로 튜닝이 되어져 있다. 음들이 튜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번 줄부터 봤을 때 맨 위에 4번 줄은 E로 튜닝이 되어져 있죠. E부터 시작해서 쭉 F, G, A, B, C, D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그때 반음과 온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반음일 경우에는 한 칸만 가고 온음일 경우에는 두 칸만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반음은 미파와 시도, 그 다음에 나머지 도레, 그 다음에 파, 솔, 라, 시 이런 것들은 다 온음이기 때문에 두 칸씩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번 줄이 E니까 E에서 이제 다음 음은 F가 되겠죠. 그러나 E하고 F는 단음이기 때문에 한 칸만 가서 여기가 F가 되는 거죠. 만약에 E와 F가 온음이었다면은 F가 한 칸 더 가서 여기가 F가 됐었겠죠. 그러나 이 F는 반음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F는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 다음에는 G. F와 G는 온음인 관계죠. 그래서 하나, 두 칸 가서 G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 다음에는 뭐죠? A죠. G와 A는 온음이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이렇게 두 칸을 가죠. 또 A와 B, 라시죠. 라시는 온음이죠. 한 칸, 두 칸 그래서 B가 이쪽이 되는 거죠.
그 다음 B하고 C 도죠. 단음이죠. 단음이기 때문에 한 칸만 가서 바로 옆에가 C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4번 줄은 E로 튜닝이 되어져 있고 E와 F는 반음 한 칸, F와 G는 온음 두 칸, G와 A는 온음 두 칸, A와 B는 온음 두 칸, B와 C는 반음 한 칸,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쉽게 이제 음을 파악할 수 있는 원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플로 돌아가서 리얼 베이스 어플을 여러분들 다 구동을 해서 자 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베이스의 모양으로 되어져 있죠. 자, 여기서부터 1, 2, 3, 4번 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위 이쪽이 4번 줄이 되는데 4번 줄은 2로 튜닝이 되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툭툭 터치하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자, F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F. 자, F가 되겠죠. F 다음에는 G죠. 두 칸 올라가야 되겠죠. 하나, 둘, 네, G. 자, 그 다음에 G 다음에는 여기가 G죠. G 다음에는 A죠. 두 칸. 자, 위에 이 빨간색을 옆으로 좀 밀어보시면은 프렛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쪽이 G였죠. 죄송합니다. A였죠. A. 자, A 다음엔 B죠. 두 칸. 잠시만요. 이게. 네. 자, B 다음에는, 네, C죠. C는 반음이니까 한 칸. 한 칸만 이렇게 오가는 거죠. 이런 방법들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한 번씩 한번 쳐보세요. A, B, C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E, F, G, A, B, C, D, E, F, G, A, B, C 이런 식으로 계속 쭉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줄을 좀 바꿔서 자, 4번 줄에서 이제 3번 줄로 내려와 볼게요. 3번 줄. 자, 3번 줄. 무슨 음으로 튜닝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A로 튜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A 다음에는 B죠. 온음이죠. 하나, 둘, B. 자, B 다음에는 그쵸. C죠. 반음 한 칸. 자, C 다음에는 D. 온음이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D가 되죠. 요것을 옆으로 좀 옮겨서 자, 5번 프렛이 D였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D 다음에는 E죠. D와 E는 온음이니까 하나, 두 칸, E. 자, E 다음엔 F. 반음이죠. 한 칸만. F. 자,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자, F 다음에는, 여기가 F인데, F 다음에는, 자, G죠. 온음이니까 두 칸. 자, G 다음에는 A죠. 온음이니까 두 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A부터 쭉 올라가 볼게요. A, B, C, D, 그 다음에 E, F, G, 약간 좀 에러가 있네요. G, 자, 그 다음에 G 다음에는 A. 네, 여기 12번 프렛은 A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3번 줄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줄 다음에는 그렇죠. 2번 줄이죠. 자, 2번 줄은 무슨 음으로 튜닝이 되어져 있죠? 자, D로 튜닝이 되어져 있습니다. D로, D. 자, D. 자, D 다음에는 E. 온음이니까 두 칸. E 다음에는 F. 한 칸.
다음에 G 2칸. 그 다음에 G 다음엔 A죠. G와 A는 온음이니까 2칸. 그 다음에 B 2칸. 그 다음에 C 1칸. 옆으로 좀 또 올려서요. 옮겨서. 자, C 다음에는 그쵸, D. 이렇게 12번 프렛까지 이제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12번 프렛이 되는 지점은 옥타브가 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개방현이 D였죠. 여기가 D였는데 똑같이 D가 되는 시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12번 프렛이 되는 지점이 이 옥타브 한 옥타브 위의 음인 12번 프렛이 되는 지점이 한 옥타브 위에 되는 음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줄 1번 줄. 자, 1번 줄은 무슨 음으로 튜닝 되어 있죠? 그렇죠. G.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무슨 음으로 튜닝이 되어져 있죠? G, D, A, E. 개 이름으로 하려면은 솔, 레, 라, 미. 위에서 아래로 가면은 미, 라, 레, 솔. 솔, 레, 라, 미, 라, 레, 솔. G, D, A, E, E, A, D, G, E, A, D, G, G, D, A, 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우기도 쉽죠? 자, G죠. 자, G. G 다음에는 그렇죠. A죠. 온음이니까 2칸. A 다음에는 B. 온음이니까 2칸. 그 다음에 B 다음에는 C. 반음이니까 1칸. 자, 옆으로 좀 옮길게요. 자, C 다음에는 D죠. 온음이니까 2칸. 자, D 다음에는 네, E죠. 온음이니까 2칸. 그 다음에 E 다음에는 F죠. 반음이니까 1칸. 그 다음에 F 다음엔 G죠. 네, 온음이니까 2칸. 그렇죠? 딱 12번 프렛이 한 옥타브 위의 음이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렇게만 좀 봐서는 좀 기타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질감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선생님이 기타를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이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타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개방현,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으로 안 잡고 친 상태를 개방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소리가 잘 안 들리겠지만은 E, A, D, G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E, 그 다음에 F는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가 F가 되는 거죠. 그 다음 G는 네, 온음이니까 2칸, 하나, 둘, 여기가 G가 되는 거고, G 다음에는 A, 온음이니까 2칸, A 다음에 B, 온음이니까 2칸, 그 다음에 B 다음에는 그쵸, 반음이니까 1칸, C 다음에는 D, 온음이니까 2칸, D 다음에는 네, 온음이니까 2칸,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줄이죠. A, 그 다음 B는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온음이니까 2칸, C, 반음이니까 1칸, D는 2칸, E는 2칸, F는 1칸, G는 2칸, A는 2칸,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D, 자, D 다음에 E 2칸, F 1칸, 그 다음에 G 2칸, A 2칸, B 2칸, C 1칸, 그 다음에 D 2칸, 이런 식으로죠. 그 다음에 G 다음에는 A 2칸, B 2칸, C 1칸, D 2칸, E 2칸, F 1칸, 그 다음에 G 2칸,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타가 이렇게 우리가 어플에서 이제 이러한 모양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기타를 우리가 잡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으로 된다. 이렇게 기타가 이렇게 누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 우리가 지판에 어떠한 음들로 되어져 있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음악을 연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악보를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보는지, 그 악보에 따라서 또 지판에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목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거 오늘도 역시 정리 한번 하고요. 그 다음 오늘 배울 강의 들어가 볼게요. 먼저 호흡을 마시죠. 근데 가슴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더 밑까지 저장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저장된 호흡을 가지고 소리를 뱉어내죠. 근데 그때 힘을 줘야 할 곳은 바로 코어 있는 부분입니다. 풍선처럼 생각하면 쉽다고 했는데 근데 아마 이것도 맞는지 아닌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팁을 얘기해 줬던 게 누워서 숨을 쉬는데 그 숨을 쉬는 부분이 움직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그 부분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흉부 전체를 단단히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 단단한 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그 힘을 이용해서 소리를 올려서 밖으로 보내는 데 쓰는 겁니다. 근데 뱉어내는 게 아니고요. 소리를 보낸다고 했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숨을 들이마시지 않는 것과 노래하는 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하려면 배에 힘을 줘야 하는데요. 노래는 말 대신 노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원리인 거죠. 내가 배에 여전히 힘을 주고 있어야만 호흡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노래를 하면 되는데 저번 주에 배웠던 건 소리를 어디까지 내가 올려내느냐였죠, 여러분. 그래서 지나서 이 입을 통해서 소리를 뱉는데 이 안에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많이 벌려주고 확보해서 공명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건 본인만의 연습곡에 이런 것들을 붙여오는 거였죠. 내가 호흡을 잘 쉰 다음, 입을 잘 벌린 다음, 소리를 잘 뱉는 연습을 스케일에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신만의 연습곡에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걸 토대로 계속 이 위에 무언가를 제가 얹어 드릴 건데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요 두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것도 간단히 일단 이론부터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두성은 말 그대로 머리에 울림, 그러니까 머리까지 소리를 올려서 낸다입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간단치가 않으니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볼게요. 원리는 또 똑같아요. 내가 호흡을 들이마시죠. 들이마셔서 저장하죠. 이 저장된 호흡으로 어떻게 하죠? 우리는 호흡을 이용해서 소리를 보내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두성이냐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갈립니다. 근데 오늘은 두성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이 소리를 머리까지 올리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뭐냐면요. 내가 입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입은 여긴데 소리를 어떻게 머리로 낼까?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조금 하셔야 할 거예요. 내 입을 좀 웃길 수 있어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소리가 호흡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라오겠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올라온 이 호흡으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말은 쉽죠, 여러분? 자, 다시요. 호흡을 마신 상태에서 내 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라고 했죠? 입이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광대를 기준으로 혹시 여러분
해적 만화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해골이 나오죠. 눈이 이렇게 구멍이 있고 그 뒤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공간이 있죠. 거기를 울려주는 겁니다. 이 광대 뒤쪽에 공간을 잘 울려주는 걸 두성의 기초, 두성의 요령 이제 그렇게 해요. 보통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울려야 다른 부분에 힘이 많이 가지 않고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두성은 거기를 사용하는데 보통은 그래요. 자, 들이마신 상태에서 소리를 낼 때 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쯤에 있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내야 합니다. 일단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원리고요. 소리를 내볼 건데 그냥 입을 벌려서 내면 내가 잘 소리가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목으로 내고 있는데도 좋은 소리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잘 구분이 안 가니까 두성을 잘 내는지 안 내는지 조금 더 잘 구별할 수 있는 연습법을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음이나 상관없어요. 저번처럼 건반이 있어도 되고요. 건반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건반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음에 맞춰서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아무 음이나 잡고요. 자, 저는 이 음을 눌렀어요. 그러면 입을 벌리지 않은 상태. 허밍 알죠, 여러분? 허밍으로 두성을 체크해 볼 거예요. 입을 벌리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꽉 다물지 말고요. 우리가 늘 말했던 입 안의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돼요. 살짝만 울릴 수 있게끔 뒤 공간을 마련한 상태로 입을 다물고 마련하고 입이 근데 우리 여기 있다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럼 허밍으로 이 위까지 소리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때 조금 뭔가 눈이 이렇게 커진다거나 눈썹이 위로 올라간다거나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얼굴의 근육을 조금 과하게 처음에는 연습이니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소리를 뱉는 거예요. 근데 입이 늘 여기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입이 여기 있으니 소리를 이렇게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눌린 소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다시요. 이렇게 눌린 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동하죠. 혹시 차이를 알겠나요? 네. 이렇게 눌린 소리가 아니고요. 들린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입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쯤에 있다고 생각을 꼭 해야만 소리가 뜰 수 있어요. 처음 연습이니까요. 조금 이상하더라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럼 소리를 조금 이어볼게요. 입을 벌리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허밍한 상태로 두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뜬 소리로 이렇게 뜬 소리로요, 여러분. 입을 벌리지 않고 뒤에 공간을 조금 확보하고 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 채 호흡을 들어서 보낸다 입니다. 두성의 기본이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될 건데요. 조금 더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이 두성을 연습할 때 소리가 잘 떠 있다는 자가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가슴 부분에 여기가 아예 울리지 않을 정도로 체크가 불가능하거나 조금만 울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너무 울리는 게 아니라요. 평소에 말할 때처럼 울리는 게 아니고 거의 울리지 않는다는 자가 진단이 되면
이 위쪽으로 소리를 잘 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지금 얘기할 때는 여기가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낼 때마다 울리거든요. 근데 소리를 이쪽으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고 소리를 내면 거의 울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울리지 않는 정도가 되면은 아, 내가 소리를 잘 위쪽으로 들어서 내고 있구나 라는 자가 진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부분은 똑같아요. 내가 호흡을 잘 들이마신다. 이 위쪽에 걸리지 않고 더 코어로 내려서 여기를 풍선처럼 벌린다. 벌려놓은 근육의 힘으로 소리를 뱉는 건데요. 여기 이 부분들을 지나서 더 이 위쪽까지 입이 여기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리를 보내는데 입을 벌려서 아로 내면 좀 체크가 어려우니까 허밍한 상태, 입을 앙 다물지 않고요. 뒤에 있는 공간은 조금 확보를 하고 소리를 여기 정도까지 들어서 낸다. 왜냐면 이 뒷부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울려주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건 없었죠?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해보시고요.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우중 친구 여러분들. 오늘은 신디사이저 강의 4강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메이저 스케일.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자면, 너와 나 사이에 무언가 껴져 있으면 오음, 너와 나 사이에 뭔가 아무것도 방해물이 없으면 반음이라 했었고요. 우리가 스케일을 만들 땐 오음, 반음, 오음, 반음, 이렇게 너와 나의 사이를 계산하면서 스케일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복습하면 B 스케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B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면 C부터 시작해서 너와 나 사이에 뭔가 껴있을 수 있게 도를 쳐야 되는데, 낄 수 있게 도를 끼고 울릴 거예요. 오는, 그 다음 반음 만들어지니까 바로 위에 거. 그리고 또 오는, 반음. 그래서 이런 느낌이, 밝은 느낌이 난다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스케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망의 코드를 나갈 겁니다. 코드. 이 중에 오늘은 코드의 종류는 메이저, 마이너, 어거먼트, 디미니시, 그리고 서스포, 이렇게 대표적으로 일단 알려드릴 건데요. 이 5가지 말만은 거의 한 99%의 모든 악보에 있는 코드를 친구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악보를 띄워보면은 그냥 네이버에서 쌤이 아무거나 악보 코드 악보라고 치고 나서 들어온 건데, 여기 보면은 A 플랫 메이저, G 마이너, F 마이너. 이 뒤에 짜들고리한 거는 또 다음에 알려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앞에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A 플랫 메이저, 아무것도 없으면 메이저입니다. B 플랫 메이저, 뒤에 B 플랫 메이저, A 플랫 메이저, G 마이너, C, F 마이너.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여기 C7이라고 하는 코드 빼고는 다 친구들이 메이저 마이너만 봤어요. 7 코드는 그냥 메이저에서 7개까지 쌓았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 근데 우리는 일단 음을 3개씩 쓰는 그런 것들 알아볼 건데, 이렇게 악보 같은 데서 어렵지 않게 메이저 마이너는 꼭꼭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간 거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메이저 마이너만 알아도 한 80%의 모든 악보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친구들이 연주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딱 악보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코드별로 느낌만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메이저, 밝은 느낌입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 나갈 건데, 자, 느낌 잘 기억해 주세요. 밝은 느낌 메이저. 그리고 살짝 이거보다 어두운 느낌 마이너. 그리고 어거먼트. 뭔가 되게 긴장된 느낌이죠. 그리고 디미니시. 아까보다 더 긴장되는 느낌이죠. 되게 줄이 땡땡한 느낌이에요. 되게 뭔가 줄다리기 할 때 땡땡한 느낌. 다시 한번 디미니시. 이게 어거먼트. 그리고 서스포. 서스포는 메이저로 가려는 습관이 있어서 메이저 서스포 쳤다가 메이저 쳐주면은 마무리되는 느낌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가 어떤 느낌인지는 또 차차 배워가면서 가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의 목표 메이저 코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은 알파벳 옆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메이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C 대문자 메이저 M이 적혀 있으면 이것도 메이저로 보고요. 아니면 이렇게 메이저라고 약자 이 뒤에 5월이 붙어야 되는데 J까지만 쓰는 거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재즈 쪽에서는 여기에 삼각형을 그리도 해요. 삼각형은 그림판에서 그려야겠다. 삼각형은 C하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기도 해요. 이러면 C 메이저 7이고, 근데 이거는 악보상에서 잘 안 보고 재즈 쪽 악보에서 보는 편이라 그냥 대충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C, 이렇게 C, M, C 메이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메이저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C 메이저 코드는, 그냥 메이저 코드는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삼도, 도에서 장삼도, 그리고 도에서 완전 5도, 이렇게 이론적으로 음의 거리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어준 게 있어요. 3도는 3도 3개 안에 있는 거리에 뭐 검정 건반이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장삼도도 되고 단삼도도 되고 뭐 증삼도도 되고 뭐 감삼도도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이론적으로 나가면 친구들 너무 머리 아프니까, 지난 시간에도 머리 아팠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만의 법칙으로 조금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반 그림이 여기 있어요. 자, 일단은 펜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일단 C 메이저를 만들 거예요. C 메이저. 그러면 기준이 도가 되겠죠. C죠. 그러면은 기준을 하나 잡고요. 우리가 코드는 음을 3개 이상 쌓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을 3개 이상 눌러주는 게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는 3개까지만 누르는 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인 도, C가 여기 나와 있으면 C를 일단 무조건 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건 5 플러스 4 별별별별 5 플러스 4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C 기준으로 잡고 1, 2, 3, 4, 5 와서 여기 5번 자리도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3개 음 중에 2개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 했죠? 4라 그랬죠. 그럼 여기부터 다시 1을 세는 거예요. 이 자리부터 1, 2, 3, 4 그래서 여기 솔 자리 C, D, E, F, G 해서 도, 미, 솔을 눌러주면은 우리가 메이저 코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총 C 메이저 코드는 도, 인, C, C, E, 미, 솔, 도, 미, 솔을 쳐주면 C 메이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4를 기억하시고요. 꼭
자, 이번에는 G 코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C, D, E, F, G.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 쳐주고 두 번째 하면 어떻게 써줄까? 5 플러스 4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해서 B, A, B죠. C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 4로 가야 되니까 그다음 5 플러스 4였으니까 1, 2, 3, 4 해서 D 레 코드 레를 눌러주는 거야. 그래서 G, B, D 솔, 시, 레 밝은 느낌 3개씩 이게 바로 G 메이저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친구들? 다시 한번 가볼게요. 2개만 더 풀어볼게요.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공책에다가 여러 가지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친구들도 어플리케이션 치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천천히 가볼게요. 이번에 플랫 한번 가볼게요. A 플랫 메이저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C, D, E, F, G, A, B, C에서 A. 네, 플랫이니까 플랫은 내려간다 그랬어요. 샵은 올라간다 그랬고 A에서 내려가니까 여기 내려가는 검정 건망을 쳐주게 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1번 5 플러스 4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해서 C A 플랫이랑 C랑 그리고 C가 다시 1, 2, 3, 4 해서 C, D 올라갔으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갔으니까 D샵 D샵인데 플랫으로 시작한 거는 우리가 플랫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기준을 내려간 걸로 볼게요. 일단 그래서 이 플랫 레샵으로 봐도 되고요. 미 플랫으로 봐도 되는데 처음에 친구가 플랫으로 갔으니까 똑같이 플랫으로 가주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순서는 뭐 봐봐요. 1, 2, 3, 4 그러니까 쳐주는 건 읽는 거는 두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이 플랫이나 레샵이나 치는 자리는 똑같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A 플랫 도 미 그래서 A 플랫 메이저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메이저 코드를 딱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B 코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건반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건반 보면서 해야겠죠? 아무래도 B C자리 1, 2, 3, 4, 5 D 샵 1, 2 하나 더 3, 4인데 여기 검정 건반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파샵 F샵 4 해서 1, 2, 3, 4, 5 어디죠? B 여기다 1, 2, 3, 4, 5 여기 자리 1, 2, 3, 4 해서 따다단 이 느낌 잘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은 메이저 만드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기본 코드를 봤을 때 기본 자리를 찾고요. 거기서 5 플러스 4 그 자리가 1로 봤어요. 1, 2, 3, 4, 5 그리고 그 자리를 다음에 1, 2, 3, 4 해서 이렇게 메이저 코드를 만드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친구들도 한번 타블렛에서 이것저것 코드가 이렇게 건반이 1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도부터 시까지 검정 건반 포함해서 12개 코드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2개씩 이름이 다르지만 어쨌든 12개 메이저 코드가 있다. 그래서 12개 한번 친구들이 천천히 만들어 보는 것도 그냥 손만 옮기면은 느낌을 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2개 한번 친구들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메이저 코드를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메이저 코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정말 쉬운 메이저 곡을 한번 연주 응용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우중학교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기타 강의 벌써 이제 4주차에 접어들었네요. 자,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기타에 대한 흥미가 조금이라도 이제 어느 정도 생기셨나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라도, 적어도 단 한 분이라도 이제 기타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뭐 이제 스스로 뭐 유튜브를 한번 직접 찾아봤던지, 아니면은 뭐 집에 기타가 있어서 한번 내가 잘 연주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기타를 잘 치지 못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만져는 봤는지,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으셨다면은 이번 강의는 아마 성공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난 3주차 동안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짚고 한번 넘어갈게요.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 강의 한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있었죠 먼저? 자, 기타의 줄, 어떻게? 맨 밑에 제일 얇은 줄부터 1, 2, 3, 4, 5, 6 제일 굵은 6번 줄까지 있는데, 기타를 연주하기 전에 우리는 그 기타를 튜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맨 위에 굵은 줄 6번 줄부터 미, 라, 레, 솔, 시, 미 이런 식으로 우리는 튜닝을 해줘야 이제 비로소 기타를 연주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우리는 이제 알파벳으로 영어로 이제 얘기할 수 있죠. C, D, E, F, G, A, B, C.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음과 반음의 이제 사이죠. 자, 오음과 반음. 자, 오음은 미, 파와 시, 도로 나뉜다. 미, 파와 시, 도로 나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지난주 3주차까지 했던 내용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숙지를 하신 거예요. 물론 아직 이 부분이 어색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그래도 어서 들어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고개를 좀 끄덕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지까지 올랐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본 내용, 박자표입니다. 박자표. 자, 음악을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뭐 기타를 연주하거나 하여튼 무엇을 어떤 음악을 하든 이 박자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될 거예요. 자, 벌써 이제 드디어 콩나물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벌써부터 머리 아파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코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한번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이런 이론 강의를 할 때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암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르는 새에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것들을 주입시켜 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이론적인 내용들은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음표부터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음표와 쉼표로 나뉘어져 있는 거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보시면은 오음표, 2분 음표, 4분 음표, 8분 음표, 16분 음표.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쉼표도 똑같아요. 온쉼표, 2분 쉼표, 4분 쉼표, 8분 쉼표, 16분 쉼표.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단지 음표와 쉼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자, 음표는 이 각자의 정해진 박자 동안 약속된 박자만큼 우리는 소리를 내줘야 돼요. 소리를 쭉 유지시켜줘야 되는 게 음표고, 쉼표는 그 반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해진 박자 수만큼 소리를 내지 말아야 돼요. 말 그대로 이 쉼표라는 이름처럼 우리는 이 박자만큼
쉬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표는 소리를 낸다. 쉼표는 소리를 쉰다. 내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그냥 동그라미만 있는 게 오는표. 그냥 동그라미에 짝대기 하나 그려진 게 이분음표. 그 다음에 동그라미 짝대기에 검은 걸 칠했어요. 검은 걸 칠했으면은 4분음표. 자, 이 검은 거 칠한 거에서 또 꼬랑지가 나왔네요. 꼬랑지가 나왔으면은 꼬랑지가 하나가 있으면은 8분음표. 그 다음에 이 꼬랑지가 하나 더 늘어나서 2개가 됐네요. 이제 2개가 됐으면 16분음표. 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쉼표 쪽으로 봐도, 자, 검은 칸이 밑을 향하고 있어요. 검은 칸이 밑을 향하고 있으면은 온심표. 자, 이 검은 칸이 위로 향하고 있으면은 이분심표. 그 다음에 번개 모양 4분심표. 그리고 맑은 8분음표와 비슷하게 생긴 8분심표. 그 다음에 16분음표와 비슷하게 생긴 16분심표라고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볍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이거 외우시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일단 익혀만 드세요. 한 번씩 훑어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심표가 음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일단 눈으로 익혀 두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는표 밑에 보면은 V 표시가 되어 있어요. V 표시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는표는 4박자라는 뜻이에요. 고로 V 표시 하나에 한 박자라는 뜻이죠. V 표시 하나에 한 박자. 그래서 오는표는 V가 4개. 둘, 셋, 넷. 그래서 4박자.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는표 4박자. 이것만 알고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이 나머지 뭐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이 나머지들을 알기 싫어도 저절로 알게 돼요.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이 오는표 4박자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저절로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반씩 박자가 반씩 2분의 1씩 쪼개져요. 자, 한번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는표가 4박자예요. 오는표가 4박자에서 2분음표 반으로 쪼개져요. 2분음표는 이 오는표 박자에 반이 쪼개져요. 그러면 2박자. 자, 그 다음에 4분음표. 4분음표는 2분음표보다 반박자 적어요. 2분음표보다. 그러면 또 반이 쪼개지죠? 그럼 한 박자. 자, 그리고 8분음표. 8분음표는 이제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슬슬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자, 8분음표는 한 박자인 4분음표보다 반이 적어요. 그럼 반박자. 자, 그 다음에 16분음표. 역시나 8분음표인 반박자보다 적어요. 그러면은 반의 반박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쉼표도 마찬가지예요. 온심표 4박자, 2분심표 2박자, 4분심표 1박자, 8분심표 반박자, 그 다음에 16분심표 반의 반박자. 선생님, 그러면 모든 음악에는 16분음표까지가 끝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쭉쭉쭉쭉쭉 있는데, 그렇게까지 평소에 잘 사용하지는 않고, 대부분까지 많이 쓰이는 게 이 16분음표까지가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4박자, 2박자, 1박자, 반박자, 반의 반박자.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 인지만 해두시고, 자, 한번 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악보를 보시면은, 이제 학교종이 악보를 보시면은 이 노래 다시 아시죠?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 노래 다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를 모르셔도 돼요. 굳이 이 노래를 모르셔도 돼요. 우리는 이 노래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한번
해부해 볼 거예요. 한번 해집어 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자, 첫 번째. 박자 표시를 볼게요. 박자 표시. 맨 앞에 있는 박자 표시. 자, 4분의 4박자라고 적혀 있네요. 4분의 4박자. 이 4박자는 뭐냐? 한 마디 안에 최대로 넣을 수 있는 박자 수가 4박자라는 뜻이에요. 이 한 마디 안에 4박자만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보시면은 일단 한 마디를 볼까요? 한 마디만 딱 이 칸 쳐져 있는 한 마디만. 학교 종이에서 쏠쏠랄라. 쏠쏠랄라를 보시면은 자, 이 검은색이 채워진 콩나물. 검은색이 채워진 콩나물. 자, 보세요. 4분음표죠. 4분음표. 4분음표는 몇 박자? 그렇죠. 한 박자. 4분음표는 한 박자. 보시면은 그러면은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4박자가 완성이 됐죠. 4분의 4박자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땡땡땡을 볼게요. 그 옆에 두 번째 마디 땡땡땡을 보는데 4분음표가 2개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2분음표가 하나 있죠. 2분음표가 4분음표 2개에 2분음표 하나. 근데 2분음표는 아까 몇 박자였죠? 그렇죠. 2박자였어요. 그래서 땡땡 땡. 비록 음표는 3개지만 박자의 길이수는 4박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서 모이. 세 번째 마디 어서 모이까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똑같이 4분음표가 4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4분음표 한 박자가 4개니까 4박자가 완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어서 모이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자, 보시면은 2분음표에 점이 찍혀 있고 그 옆에 쉼표가 있네요. 자,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 점이 이게 뭔가 이게 잘못 붙여진 게 아니고, 자, 2분음표 다음에 오는 그 박자 수만큼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2분음표 다음에 뭐였죠? 4분음표죠. 4분음표의 박자 수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2분음표에 점이 붙어 있다? 그러면 2분음표가 2박자고 그 다음 2분음표 다음에 있는 박자가 4분음표인데 4분음표는 한 박자니까 점이 붙어 있는 거는 그러면 2분음표 점이 붙어 있는 거는 한 박자, 2박자, 3박자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 붙어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 만약에 4분음표에 점이 붙어 있다. 점 4분음표다. 점 4분음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4분음표가 한 박자인데 점 4분음표야. 그러면은 8박자의 길이가 붙는 거예요. 8박자의 길이. 8박자는 몇 박자죠? 반박자. 그러면은 한 박자 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점은 그 다음 박자만큼 더 늘려 붙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쉼표 나오죠, 쉼표? 이게 무슨 쉼표였죠? 자, 보시면은, 자, 4분 쉼표는 8분음표와 길이수는 같죠? 한 박자 대신 이 한 박자만큼 쉬어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어서 모이 자를 3박자까지만 소리를 내주고 마지막 한 박자에서 소리를 쉬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음표와 쉼표의 차이점입니다. 자, 아직까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제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해봤는데 이건 아직 많이 헷갈리시고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 접해보고 생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든 어렵지 않게 어떻게 하면 더 어렵지 않나 좀 더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계속 이제 방법을 찾아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4주차 중에 지금까지 했던 이 4주차 강의 중에 오늘 제일 중요했던 강의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에도 간단하게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이 박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에 대해서 이제 점점 나가고 이제 어플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음악을 한번 연주해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이제 가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좀 더 이제 기타에 흥미를 한번 붙여주시고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공부를 해보시니까 어때요? 해볼만 해요?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름대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충분히 그거를 잘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참 잘 알아듣고 뭐 100% 잘 알아듣고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꼼꼼히 몇 번 반복해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처음 시간에 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던 것이 음계였잖아요. 음계, 그죠? 다라마바사 가나다 C D E F G A B C 도레미파솔라시 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를 이제 하는 친구들은 빨리 이해를 하겠지만 도대체 저 선생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5선을 제가 그렸다고 그랬죠. 이렇게 5선, 이렇게 5선을 그렸다고 그랬죠. 5선, 이렇게 5선이 있다고 그랬죠. 5선, 이렇게 5선이 있죠. 5선을 넘어서 이렇게 음계를 그리는 것, 이걸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나다, 다라마바사마 가나다. 이거에 대한 기억은 분명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피아노 이렇게 건반을 보면 세계적으로 모든 스탠다드 피아노 건반 수가 몇 개냐면 우리 올림픽이 언제 열렸죠? 1988년에 우리나라에 열렸죠. 88 건반이에요. 모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치는 건반들은 다 88개의 건반이에요. 흰색과 검정색을 다 합친 건반이 88개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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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색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피아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열쇠 구멍이 있어요. 거기가 가온다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바로 도예요. 도. 여기가 레. 여기가 미. 여기가 파. 여기가 솔. 여기가 라. 여기가 시. 여기가 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신기하게도 모든 게 검정 건반과 하얀 건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만큼은 검정 건반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도까지가 이렇게 보면 검정 건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러운 반음이 돼 있는 거예요. 시도와 이파는 자연스러운 반음이에요. 이걸 기억해 주세요. 항상. 그럼 영어로 하면 C, D, E, F, G, A, B, A, B, C. B, C와 E, F가 반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숙제를 한번 드리면 기타는 아마 음계를 아마 여러분들이 손가락에 운지를 해서 음계를 아마 외우라고 할 거예요. 음계. 기타의 손가락이 어딘지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 이걸 공부하면 숙제를 해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나머지 자료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제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해 드릴 텐데 그것을 잘 숙지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못해도 괜찮아요. 좀 즐겁게 재미있게 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